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라고요. 구해줘스택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개인들의 미역을 다시 한번 체감한 오늘이었습니다. 정말 이 동학 개미의 힘이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장도 상승세고요. 아주 기분도 좋은 밤입니다. 오늘 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29% 상승하면서 2279선으로 마감입니다. 2280선을 눈앞에 두고 문을 닫았네요. 코스닥도 역시 0.94% 올라서 835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해서 종일 안정적으로 빨간불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228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쭉쭉 상승세 이어갑니다. 코스닥은 장중 52조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834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마감까지도 탄력 유지하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건요. 역시나 개인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782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외인과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홀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개인이 1,460억가량 사들였고요.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보였던 오늘장이었네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관련 이슈에 따라서 건설주가 움직여줬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강세를 보인 건데요. HDC가 8%가량 상승 보였고요. 뒤따라 GS건설과 대우건설까지 대형 건설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증권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고점을 경신하고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만큼 실적 기대받는 증권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이 10% 이상 올랐고요. 이외 증권주들도 대부분 강세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나 좋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 잘 챙기고 계실까요? 혹시나 아직도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해줘스탁이 시장 흐름 정리부터 종목들까지 쏙쏙 구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TV와 또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등장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상승하는 장 속에서는 더욱 기다려지는 이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스탁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사연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오늘도 구해드릴 거고요. 조금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 좀 털어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편안하게 글 쓰시라고 저희 홈페이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시면요, 여기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깜빡깜빡하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보내봐 주시고요. 또 앞으로 매수할 종목,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흐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이창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주 시장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권에서 움직여줘서요. 계속 기분 좋게 흐름 보고 있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제가 그 코스닥, 지난주에 코스닥은 돈의 힘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도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많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의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주도 섹터를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 섹터를 잡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빠른 유동성 장세로 통해서 빠른 그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섹터를 잡기에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 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일 미증시에서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8월달, 이번 달이 좀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보여줬던 LG화학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주들의 주도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최대 고점을 좀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주 만에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미국 과 우리나라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현재까지는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조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동조화 현상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8월달 장세에서 투자를 해볼 필요는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 금리 수준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게 코스닥이 820포인트까지는 도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또한 제가 한번 코스피를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 이번 달 중순 정도에는 2,300포인트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좋은 상황인데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은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너무 낙관적인 관점은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나 이슈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봐 주셨고요. 지금 정말 예측을 해주신 대로 시장이 잘 가고 있고, 또 오늘도 코스피 또 긍정적으로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코스닥은 임광빈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이고,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네. 이 상승에 대한 그쵸? 의심 말씀이시죠? 네, 지금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네. 이 코스닥은요,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의 시장은요, 이전의 시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잠시 진행이 됐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었는데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지난번 코로나 이슈 때, 디플레이션 때 한 105달러까지, 105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9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7월달 물가 상승률이 0.3%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아마 머니투데이 방송을 지금 이제 막 시청하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상승장이라는 근거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무엇이냐? 상승장이다라는 것이고 아마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비율이 2% 정도로 맞춰질 겁니다. 매달 0.3%씩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도 올라갈 것이다. 모든 물가가 계속 상승 방향세를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드렸죠. 이번 주는 8월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 이번 주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손세정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전체 시황을 보면서 섹터를 제가 여러 가지 잡아드렸죠.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한가 같고 상한가 이후에도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손세정제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이 있고 그리고 20% 넘게 폭등한 한국알콜도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섹터를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역시나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초강세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 250일 신고가, 시장의 대장주, 섹터 대장주,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이후의 눌림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이 올라가도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되냐? 제 입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WTI가 지금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아마 연말까지 가면서 내년에는 그 더 엄청난 상승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아요. 이런 종목들을 미리부터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입니다. 이제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에요. 이때 시장이 항상 상승장을 보일 때는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이때 주도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이때 주도 섹터는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주식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로 주식이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IT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끌어갈 것이고 가장 계속해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는 2차 전지 쪽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앞에 매물대가 있지만 이런 매물대는요.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매물대는 사실 이때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가 뭐였냐? 바로 바이오 종목들인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이 1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주로서 8월 달에 고점을 찍을 거예요. 이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가게 되냐? 이제 바이오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8월 달 중순부터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해외 학회가 있을 텐데 기술 수출 모멘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와 코스닥 시장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대세 상승의 장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전과는 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얘기해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장도 함께 돌아봤고요. 또 여러분들 구조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두 분 구해드린 종목들 어떤 수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창용 전문가와 중간 점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그리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티 일단 목표가 3,100원 잡아주셨었고 최고가가 3,240원까지나 도달을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 18%가량 보였습니다. 우선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자, 이어서 중간 점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티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7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실적 포인트에 대한 그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8월달, 9월달 계속적으로 실적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실적주로 담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리티 같은 경우에 온라인 판매 쪽으로 사업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이슈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슈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그 사업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동일한 수준에서 사실 동일한 지금 현재 주가가 3,100원대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실적 포인트를 좀 두고 봤을 때는 4,000원대까지는 충분한 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 관점에서 보되 일단 2,600원대 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 관점에서 보되 2,6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창용 전문가의 종목 그리티 함께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우선 최고가 수익률 18%가량의 수익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챙겨주신 중간 전략까지 함께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광민 전문가님을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요. 자랑하고 싶은 종목이 단 2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캐몬,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날 매수 처리가 됐는데 오늘 11시쯤 바로 거래량 실리면서 튀어 올라가더니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자, 최고가 수익률이 그래서 42%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우선 캐몬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축하입니다. 상한가 수익 드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저도 너무 기쁘네요. 네. 그러면 캐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려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캐몬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쪽 지방은 굉장히 덥고 중부 지방은 매우 비가 많이 와서 덥고 습한데 캐몬같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계좌에 하나씩 있으면 뭘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캐몬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몬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캐몬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어떤 사연이 올라왔었냐. SK케미칼을 사고 싶은데 SK케미칼이 너무 비싸서
그분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SK케미칼 같은 주식을 못 산다. 그러면 SK케미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캐몬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캐몬은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금 코로나 치료제 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모멘텀이 좋은 기업 두 가지가 무엇이냐. SK케미칼과 제넥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넥신은 제가 직접 방송에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제넥신도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SK케미칼도 역시나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 변곡점을 그리는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몬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날 쇼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세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250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린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시스윈드지 않습니까? 시스윈드도 7만 원대 말씀드리고 9만 원까지 목표가를 드렸는데 지금 최고가가 8만 6천 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 바로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의 눌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볼 때 이 자리를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음봉은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거래량이 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조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아무리 윗꼬리 슈팅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급등주에서 가장 중요한 5일선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시장이 빠지게 되면 5일선을 깰 수도 있지만 강한 종목은 5일선을 깨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죠. 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놓습니다. 선 하나 그어놓고 이전에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전에는 2250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멋있게 상한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 최근에 보게 되면 연상도 가고 점상도 가고 정말 난리가 나고 있죠. 네, 이 종목도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다. 네, 목표 가격 3,200원대까지 제가 올리면서 보유선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상한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2,5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익절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200원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또 추가적인 전략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캐몬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를 3,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간까지 계속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시려면 2,5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계속 잘 챙기시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문가님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요. 웹젠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웹젠 지금 최고가 수익률 22%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차트를 보니까요. 매수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쭉쭉쭉 계속 올라줬고요. 어제와 오늘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잡아주신 목표가가 4만 원이라서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계속 더 보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웹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으시죠. 물론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매매하기가 이렇게 좋은 장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잘못된 자리에서 매수한다. 한마디로 고가권 종목을 추격 매수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섹터를 잘못 고르고 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장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르기 위해선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런 종목들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웹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웹젠은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언제 추천을 드렸냐, 바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웹젠은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중국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중국 관련주의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이 이치한불에서도 나왔고 게임주인 웹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웹젠이란 기업 그 이후에 엄청난 시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250일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웹젠이란 종목도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신고가 종목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승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개파락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상승장입니다. 반대로 하락장은요,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시장이 개파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매매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운 시장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가권인 종목들도 공격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선 하나를 그었어요. 여기 선 하나를 그으면서 이제 웹젠은 시장에서 3만 원에 거래를 하자라고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웹젠은 이제 3만 원이 싼 가격이다. 3만 원이 기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에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준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전문가 보셨습니까? 제가 웹젠에 대해서 3만 원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가가 되고 시장에서 앞으로는 3만 원 가격대에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초급등주의 강세 패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한 번도 조정 없이 올라가는 이 패턴이 정말 시장의 대장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전민기적2가 중국에서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게 되면 게임주는 고가권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고점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하나 떴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5,000원 이 가격대에서 아마 이 박스권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시세 슈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웹젠이란 기업은 4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4만 원 터치를 안 했으니까 4만 원권까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슈팅 보시고 오늘도 웹젠과 같은 기업 그리고 캐몬과 같은 기업들 제가 많이 추천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웹젠 4만 원까지 계속해서 더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각 섹터의 대표주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종목과 수익으로 보여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오늘도 이런 수익들 부러워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사연 보내시고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과 성공 사례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구해드리러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해드릴 텐데요. 앞서 수익률 보고 나니까 사연 정말 보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사연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이용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초록창에 바로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뜰 건데요. 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어떤 종목들 구해볼지 함께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수익은 얼마만에 챙기고 싶으신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게시판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박성현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구해줘 스탁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님, 아나운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가 주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식은 가격이 빠르게 변하니까 너무 어지럽네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기업 규모도 되면서 또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 있겠습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박성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관점을 좀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바로 임광빈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연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환경에 관심이 또 많다고 하십니다. 좀 기업 규모도 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은 부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있고 그중에 탑픽인 OC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OCI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자, OCI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태양광이죠.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이 부분,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익률이 변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자재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부동산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게 되면 가난해지는 때가 왔어요. 가만히 있게 되면 내가 받는 월급이 똑같다고 한다면 오늘 받은 월급은 이 정도지만 다음 달에 똑같은 액수를 받게 되면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시적인 시장 경제 관점에서 이런 뷰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WTI가 100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에서 그리고 12달러에서 거의 400% 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만 자, 이후에 화폐가 더 풀리게 될 겁니다. 이 자본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간단한 원리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원리냐? 바로 계속해서 화폐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도 그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말은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흥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자재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폴리실리콘이 아직 풀린 통화량에 대한 비율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을 때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OCI다 말씀을 드리면서 OCI 차트 보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CI라는 기업 크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참여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이때 처음으로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었고 OCI가
큰 시세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왔는데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왜 빠졌냐? 바로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OCI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고 적자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러분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전에 대시세가 났었던 그 5만 원대까지 가격이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싼 자리예요.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때로는 크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6년, 2007년도 OCI가 대시세 폭등의 초입 구간이 얼마였냐? 그 가격대가 바로 5만 원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든이 계속 밀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바이든 관련주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선을 잡았다, 대권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수혜를 동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좀 최근에 어떤 시세가 났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OCI가 상한가 갔다는 건 다른 여타 작은 소형 종목이 상한가 간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실 때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섹터의 변화를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OCI나 두산중공업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시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가 주는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오늘 캐몬이라는 기업을 추천드려서 상한가에 갔지만 이 캐몬이 들어간 상한가와 OCI가 말하는 상한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형주 그리고 섹터의 대표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종목이 장기 추세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급등 이후에 눌림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매수 맥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놓치고 계신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차트가 이어질 것이냐. 이제 5일선과 10일선과 20일선이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렴하면서 21선에 점점 가까워졌을 때 변곡점 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하나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턴을 한다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세가 크게 난 ABL 바이오.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예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어떻게 제가 OCI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도 한 차례 시세가 났죠. 그리고 나서 5일선과 10일선과 21선에 이격이 모여지고 나서 변곡점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시세가 이렇게 뻗는다라는 거예요.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종목도 완전히 다르지만 요즘엔 이런 패턴들이 너무나도 많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선에 이제 이격이 닿게 되면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될 겁니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21선에 이제 닿는 캔들이 하나 나오고 거기서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될 텐데 그 양봉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OCI라는 기업 당연히 전고점 돌파 가능한 기업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도 중요하겠죠. 자, 손절 가격은요. 4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경민 전문가의 첫 종목입니다. OCI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을 수혜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차트 상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잡아 주셨고요. 손절가는 4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사연 하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956님의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차 전지가 좋다고들 하던데 좋은 종목 하나 주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국판 뉴딜 테마도 껴있는 이라고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키워드부터 바로 뽑아보시죠.
2차 전지가 좋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또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흐름 좋았고요. 최근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는요. 이창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좀 붙여주신 말이 많아요. 한국판 뉴딜 테마도 좀 껴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유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또 살펴보실까요? 일단 섹터를 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이.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2차 전지 안에서도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 좀 종목인데 일단 종목명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한국판 뉴딜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세 상승기를 좀 잘 보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70년대는 사실 건설주, 80년대는 은행주, 뭐 2000년대까지는 IT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그 대세 상승기를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한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그 6월달 그 세계 전기차 판매량 증가수가 50% 이상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이 50% 이상 좀 보여준 상황이고 또한 유럽에서는 우리 국내 3사진이 계속적으로 좀 그 성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지막 관련해서 주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음극 2차 전지 관련한 음극에 붙이는 구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구리막에 대한 그 단가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까지도 해소가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해외 법인이 있는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매출이 300억 이상 좀 보여주면서 아주 궤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공장 증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캐파가 그 1만 톤에서 2만 톤까지 늘린다고 생산 캐파를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올해 반영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좀 나와줬는데 어쨌거나 그 시장에서 반영이 됐을 때는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은 당겨서 좀 차트 좀 당겨서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전고점 부근인 매수가 좀 설정해 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 53,200원대 부근인데 조금 조정이 나오면 52,000원대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 목표가는 57,0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 57,000원대 부근 제시를 해드리면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종목들을 잘 잡아 놓으셔야 올해 그리고 내년 그 내후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로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를 52,000원대 공략하면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손절가도 함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대응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48,000원대 부근에서 손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하러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9100 게시판으로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캐몬 얘기하시는 분 눈에 띕니다. 이수빈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캐몬 멋지네요. 빠른 급등주 또 하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한번 자세히 풀어볼게요.
상한가의 종목을 구해주시는 우리 임광빈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바로 캐몬 멋지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종목 또 구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또 네. 다른 종목 하나만 더 구해주시죠. 제넨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넨바이오요. 제넨바이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넨바이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이후에 갭으로 뜬 음봉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주를 매매할 때 그리고 급등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뭘 먼저 봐야 되냐? 차트냐 거래량이냐? 둘 다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제넨바이오 어떤 내용이 있냐? 바로 이종장기. 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이고 돼지의 각막과 그리고 췌도를 이제 이종장기에서 이식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요 8월 말까지 식약처에 제넨바이오가 임상 계획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바이오 종목들이 언제 많이 오릅니까? 바로 임상 계획서 제출하기 직전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그리고 임상이 본격화됐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 종목들은요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넨바이오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시초가 공략하시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마 이 종목은 장대 양봉으로 우뚝 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목표 가격 2,750원 말씀드리겠고 물론 손절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원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넨바이오도 챙겨드렸습니다. 정말 캐몬같이 쭉 잘 올라주길 함께 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8787의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안 끝나네요. 코로나 테마주 하나 주세요. 천천히 갈 종목 어디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나 키워드부터 바로 뽑아볼게요. 자, 코로나19 역시나 색다른 각도로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이창용 전문가에게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종목 하나 구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암분자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여파로 인해서 이런 진단 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 진단 관련 키트를 생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런 진단 키트 지노믹트리가 생산한 기업명과 똑같은 지노믹트리라는 제품입니다. 이 지노믹트리가 미국에서 긴급으로 사용 승인이 되면서 이러한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좀 잘 주가를 좀 다져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는 좀 힘든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은 최근에는 어느 정도 121선으로 좀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대시세 임박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러한 분자 키트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대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노믹트리까지 챙겨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목표가 22,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종목들 잘 챙기셔서 더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창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